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역사로 우리 또 뇌를 한번 채워봐야 될 텐데 이분은 너무 화가 많아가지고 참 통제가 안 됩니다. 오늘 화를 조금만 화날만 하지 물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오늘 잘 통제에 따라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뇌 채우러 출발합니다. 뇌뇌를 부탁해. 자, 화가 많은 역사 강사 백이성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8년 전 오늘 태어난 백이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작할 때는 애기 같아. 너무 착해. 그래서 매불쇼에서도 특별히 기존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닌 아이스 카페 모카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해맑게 시작했다가 아주 중간도 아니야. 거의 초반에 그냥 화를 냅니다. 자, 오늘 차분하게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정말 요번에 미국에 다녀오신 두 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122명의 수행단과 함께 미국에 2명이 다녀왔습니다. 가서 옛날에 노래 기타 하나 동전 한 입뿐이라는 노래 역시 해로 기타 하나 받아들고 오신 그분 기타 하나 동전 한 입뿐 한 거 있죠. 오늘 또 조롱식 하시네. 그러니까 기타 하나를 받아오셔서 그분이 또 노래를 부르시고 기타를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과거의 한미 정상회담하고 이 데자뷰가 돼가지고 제가 그거부터 잠깐 소개하고 들어갈게요. 이런 게 또 있었어요? 과거에 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최욱 씨 그거 아십니까? 기찻길 옆 오막살이 그거 아십니까? 아기 잘도 아기 잘도 잔다. 그게 누구 작곡인지 혹시 아십니까? 작곡? 누구 작사 작곡인지 어떻게 알아요? 구전 그것이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동요 작가인 윤석중 선생님의 노래입니다. 윤석중. 이름이 좀 불길하다. 이름이 조금 불안합니다. 윤석중 선생님의 노래인데요. 지금 현재 용산에 사시는 분하고는 아무런 친인척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었던 노래가 어린이날 노래, 어버이날 노래, 그 다음에 졸업식 노래, 빛나는 졸업장을,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잘 알려진 노래가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그거 있죠. 그 다음에 나란히 이거 있죠. 제일 히트친 노래는 아마 우산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대단한 분이네. 그 다음에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캔디, 그 노래. 우와. 그래서 이런 노래들,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러다 보니까 사주가 아니고 주문을 받아서 식목일 노래, 산하고 나무하고 바다하고 산하고 하늘하고 누가 더 푸른가 이거 노래. 대단하신 분이네. 그래서 박정희가 1969년도 7월달에 윤석중을 부릅니다. 청와대로 내가 미국을 가려고 하니 미국 대통령 앞에서 부를 노래를 하나 만들어라. 대통령 앞에서 부를 노래를 만들으라고요? 준비하고 갔어요. 야, 재밌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도 보통 노래 동영상을 하나 만들면 이 동영상을 먼저 시범 공개, 이게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공개라고 하죠. 하고 난 다음에 한 몇 달 있다가 본 공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티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윤석중 씨가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 69년도 7월 28일부터 31일 사이에 벌어졌던 전 세계적인 이벤트, 바로 아폴로호가 달나라로 가서 착륙하는 그거를 가지고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런 게 있어? 왜냐하면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박정희가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때 그 노래를 들고 갔어요. 자, 여러분 영어로 아폴로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면 제일 좋을까요? 아폴로가 뭐야? 우리나라 말로 부를 때 미국 사람 귀에 딱 뭐라고 해야 이게 아폴로라고 들어가요? 여러분 앞으로 있죠? 앞으로. 진짜입니다. 진짜야? 여러분 그 가사에 맨 마지막에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하고 난 다음에 달나라까지 하는 거 들리시죠? 맞아요. 바로 그 부분.
그래서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진짜요? 예. 아니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불렀어? 박정희 대통령이 부른 게 아니고 대사관, 영사관 자녀들로 이루어진 어린이 합창단이 예. 그렇게 해서 불러놓고 왔습니다. 69년 7월 달이니까 그거 부른 다음 달 9월 14일 날 대통령 3선 개헌이 통과됩니다. 닉슨이 거기에서 승인을 한 것이죠. 아니 잠깐만요. 예. 윤석중 천재네요. 아폴로를 앞으로 이건 짠. 천재네 천재야.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가 다 만나고 오겠네. 야, 노래 나오니까 굉장히 신나하시네요. 와 천재네. 달나라까지. 근데 이건 노래를 준비해 가서 확실한 외교 성과를 갖고 왔네. 예. 그 당시로 3선 개헌이 통과된 거예요. 그 승인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요번에 그 성과까지도 윤석열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똑같습니다. 왜? 뭐냐? 뭔데? 지금 핵공유를 가지고 갔는데 핵공유에 대해서 실패했죠. 그 박살났고. 예. 혼났어. 바로 그거예요. 69년도에 뭐냐면 한국형 전술핵을 우리가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닉슨이 그랬어요? 거절합니다. 예, 바로 그 논문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저자를 안 밝히는 이유는 처음에 4.3 사건 김득중 교수 밝히니까 김득중 교수한테 다 몰려가고 악플 달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안 밝혀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논문을 보시면은 와 어쩜 이렇게 요번 방미하고 똑같나. 노래 부르고 기타 받고 그다음에 만찬장에서 연설. 그때는 만찬장에서 연설, 지금은 영어로 의회에서 연설. 그러고 나서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어. 기타 하나 동전 한 입뿐이야. 예. 그 돈 맥클레인인가 뭐 이상한 가수가 불렀다는. 이상하진 않아요. 그 유명 과장이에요. 뭐 그렇다고 보고요. 뭐 제가 이상하다고 한들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나 허탈하고 너무나 허무하다. 그래놓고 자기가 가져온 거라고는 69년도 9월달에 했던 3선 개헌의 승인, 미국의 승인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정권 안정. 예. 그럼 그걸 염두에 두고 이번에 준비를 했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결과가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결과가 그랬으니 지금부터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아폴로는 정말 천재다. 그러니까 윤석중은 천재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 한국말로 해가지고 어떻게 영어로 좀 비슷하게 들릴까를 생각했다면 와, 멋있다, 근데. 지금 그냥 영어로 해버렸잖아요. Long time ago 이러면서.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박정희가 그렇게 또 불렀다는 얘기겠죠.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요거는 뭐 재밌네요. 그러니 맛보기. 제가 그거 하나 이제 역사적 사실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오늘은 뭐예요? 도대체 전에 한번 궁금해하셨죠. 지금은 대구가 와 그 모양이 됐습니까? 하는 그 모양이 아니고 왜 보수화됐냐? 왜 이렇게 보수화됐습니까? 민주화의 성지였는데 민주화의 성지였는데 궁금했죠.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보수의 심장이 됐냐? 죽산 조봉암 선생의 그 희생을 누구보다도 대구가 제대로 받아가지고 이승만 정권 타도 자유당 타도에 이 목숨을 건 기치를 내걸었으나 그렇죠. 그 이후로 도대체 어떻게 하다 이래 됐는가. 이 69년 방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69년에 미국을 방문해서 3선 개헌을 통과시키고 다시 유신까지 통과시키자 다시 대구가 들고 일어나고 1972년도에 대구가 다시 폭발하는 거예요. 박정희는 하야하라. 그래요? 대구가? 그때까지는 남아 있었군요. 아시겠죠? 그게 대구 경북대학교. 자, 60년에 2월 28일 날에는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대학생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 카톨릭 효성대학교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그 학교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박정희의 유신과 이런 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유신 반대. 예. 그런데 64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74년도에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4년도에 바로 첫 번째 여러분 인민혁명당 사건이라는 게 터져요. 인혁당 사건. 1차 인혁당 사건. 인혁당 사건이 뭐예요? 인혁당 사건이 바로 여러분 인혁당 사건의 주역 여러분
누구야? 그 피해자 8명의 사진을 먼저 보여주시죠. 또 끔찍한 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네. 끔찍한 사진은 아닙니다. 네, 네. 예. 피해자 8분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1차 인혁당 사건 때의 희생자들이었고 저 한 분을 제외하고 30살의 여정남 선생이라는 분을 제외하면은 모두 64년도의 희생자들이었고 다시 74년도에 또 다시 이제 불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박정희 정권 최악의 공안 조작 사건, 인혁당 사건, 1차, 2차 사건, 예, 사법 살인입니다. 네. 이승만이 사법 살인한 사람이 조봉암과 진보당 7명이라면 바로 뭐 숫자를 8명 맞추려고 그랬나? 박정희의 최대 공안 조작 사건은 바로 저 8명의 사형수입니다. 아,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간첩으로 조작했어요? 예, 간첩으로 조작합니다. 저 중에 6명이 바로 대구 경북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 8명을 사형을 때린과 동시에 저 8명의 친구, 저 8명의 친척, 저 8명의 모든 사람들을 연좌제로 몰아가지고 직장에서 내쫓고 월급을 동결시키고 통장을 동결시키고 모든 연좌제를 총동원함으로 하고 더군다나 저 사람들의 동태를 주민들로 하여금 신고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던 씨노트 신부하고 오글 목사님 두 사람, 이 하나 미국 사람이고 둘 다 미국 사람이죠. 이 다음에 추방해 버립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뭐 하던 사람들인데 타겟이 됐어요? 그 사업가고요. 그냥 사업가요? 뭐 그냥 저기 도예종 선생님 같은 경우 하여튼 뭐 종이 만드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 여정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운형 선생님의 손위 할아버지 뻘돼요. 학렬. 네. 그래서 제가 그 몽양 여운형 기념사업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몽양 여운형 기념사업회의 총 사무장을 지내셨던 여상화 선생님이 저 여정남 선생님의 조카입니다. 네. 예, 그래서 몽양 여운형 선생은 이승만한테 한 번 죽었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이지 이렇게 되니까 대구 경북이 완전히 보수화로 바뀌는 거죠. 이런 민주화에 사건들이 씨가 말라버렸어요. 누적되면서 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진보적인 인사들이 점점 이제 뭐 사형이든 뭐 그리고 이제 그 주변 분들도 다 같이 그냥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예. 그런 어느 거예요? 정도냐 하면은 다시 8분의 희생자를 한번 올려놔 주십시오. 8분의 희생자를 올려놔 주시면 저 위에 4분 있지 않습니까? 네. 위에 4분 같은 경우에는 저 아들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엄청난 괴롭힘을 당합니다. 학교에서요? 너 빨갱이 아들이라며 이러면서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야, 그 제대로 먹혔네. 예,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저 위에서 3번째 분 같은 경우에 자기 아들이요 나무에 매달려요. 선배들에 의해가지고 중학생이었는데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빨갱이는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왜 그래야만 자기네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8분 중에 한 분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한 분의 경우에 자기 어머니가 식당 하셨는데요. 그 식당이 테러를 당해가지고 아주 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구 경북의 민주화의 이 씨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런 사건들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 왜?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가 제일 공을 쏟은 게 뭐냐면 돈 빌리는 거였어요. 다른 나라들에게 돈 빌리는 거였어요. 그럼 서독이 좀 빌려주고요. 뭐 과정은 생략하더라도 일본에게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김종필을 일본의 외상 오히라하고 만나게 하죠. 62년도부터. 이렇게 63 시위라고 해서 한일 굴욕 외교 반대. 왜 일본에게 이렇게 굴욕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가? 그 이재호 대표님이 거기 선봉했었습니다. 이재호 대표님. 김근태 고 김근태 의장님도 아마 거기에 아마 주력으로 활동하셨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 세를 뒤집기 위해서 1차 인혁당 사건이 조작됩니다. 외교 실패를 그렇게 좀 뒤집기 위해서 외교로서 이렇게 너무 국민적 반발이 크니까 공안 정국으로 뒤집는 거죠. 공안 정국으로. 그 전에 이미 계엄령도 선포가 돼 있었고 우리나라 헌법상에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불소급의 원칙을 어긴
모든 사회 소요 분자들은 4.19 이전부터의 죄까지 다 물겠다라고 하는 3년 6개월의 소급 입법까지 군사 정권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었어요. 소급까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인혁당 사건이 그렇게 벌어지고 이게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거? 어디에? 아니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이거 어디서 보고 따라한 거야? 어디서 보고 따라했냐고요? 네. 여러분들 그 박정희의 정신적 멘토가 누굽니까? 누구죠? 기시노부스케 아닙니까? 일본 만주국. 예, 기시노부스케의 만주국이 청나라의 그 만주가 청나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군하고 이쪽을 할 때에 툭하면 소급 입법 때려가지고 독립운동가들 잡았거든요. 그걸 배우는 거죠. 안 좋은 거 다 배웠구나. 예. 그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많은 역사 이 전공자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만주국이 어떻게 되는 역사인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60년대 70년대 했던 수많은 정책들이 만주국의 정책이라는 것을 그 알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이 이제 만주 지역에 세운 괴뢰 정부 국가 같은 거죠. 그렇죠. 32년도에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하고 공안 정국으로 갑니다. 공포 분위기로 그렇게 갑니다. 해서 다시 69년도에 삼성 개헌이 되고 71년도에 다시 유신이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반유신 시위가 72년도부터 일어나자 바로 2차 인혁당이 다시금 조직됩니다. 자, 이제 용공 조작 사건의 주범 여러분 공개하겠습니다. 신직수 사진 올려주십시오. 신직수. 공안 조작 사건의 주범이라고요? 오른쪽이. 자, 왼쪽이 박정희, 오른쪽이 신직수. 여러분, 36살 나이에 검찰총장의 자리에 올라서 36이요? 예, 36살 나이. 검찰총장? 예, 검찰총장의 자리에 올라서 빨리 성과를 내야 된다는 압박감에 1차 인혁당 사건을 조직합니다. 74년에? 예, 64년. 64년에. 그래서 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을 때까지 검찰총장,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 뭐 그다음에 대통령, 법률비서관 이런 식으로 계속 옮겨갑니다. 64년부터 79년까지 다 해먹었다고요? 예. 와. 그래서 저 신직수의 사위 여러분 바로 누구 계세요? 홍석현. 또 나와. 홍석현의 아들 여러분 홀딩스 사장 홍정도. 홍정도 그다음에 신직수의 손자 여러분 요번에 도지코인 그 가지고 굉장히 그 테라 그 가지고 했던 그 코파운더 함께 세운 사람이죠. 티켓몬스터의 신현성입니다. 그래. 신직수 전 중앙정보부장 여러분. 손자예요? 예, 홍석현 그 다음에 중앙일보 회장이 이모부입니다. 이모. 와, 이 거기 사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 기득권은 다 연결돼. 돌아버리겠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지. 그 행각에 신현성 씨가 참여했다고 말한 적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런 말 한 적 없고. 그러니까. 이 기득권의 유지는 정말 징글징글하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사실은 그래요. 저런 분들이 저 코인을 개발해 갖고 저렇게 할 때에 중앙일보의 버프를 받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중앙일보사가 밀어주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냥 의혹제기죠. 의혹제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고 요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신직수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아마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 때문에 김형욱이라는 사람이 나르는 돈가스 있잖아요. 몸무게 107kg의 사나이 여러분. 그래 저 이 나르는 돈가스가 뭔가 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아니야? 뒤에서 움직인 거. 뒤에서 실질적으로 다 한 건 신직수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난 몰랐어 신직수를? 왜? 그때 여러분 이런 매불쇼 같은 게 있습니까? 뭐 저 같은 역사 강사가 나와가지고 이런 소리 했다가는 바로 그 다음날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제 인천에 제 구독자가요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81세예요. 제가 강의하는 것만 들으시고 늘 자기 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 백이성 강사 지금 괜찮아? 안 잡혀가? 괜찮아? 계속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지금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84세 되신 분이 대구에 그 사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이 후원금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백이성 강사님. 예,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부인 계좌를 불러달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유 보냈다가 내가 압수수색 당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왜 아니 차명 계좌라는 게 아니지 우리 마누라 계좌인데. 신직수 다시 갑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인혁당 사건 때문에 겁을 먹은 게 지금까지 오는 거야. 지금까지 트라우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인 거야. 그래서 트라우마. 아니 지금은 그런 게가 아닌데. 그래서 말씀이네. 하는 말이 신직수 씨가 이렇게까지 했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처음에 64년도에 1차 인혁당을 했을 때 나이가 36살이라 그랬잖아요. 와. 검찰총장으로서. 아래 검사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려서 정의감에 불타서 인혁당을 무죄로 한 게 아니고 1차 검사 3명이 무죄로 하는데 뭐냐면 신직수의 검찰총장 기용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보다 기수도 지금 20기나 아래인 놈이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갖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항명장을 제출했으나 박정희하고 신직수 둘이가 다른 검사에게 정검사라는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합니다. 정검사는 신직수 검사보다 아래 검사였거든요. 그래서 하게 됩니다. 그래도 훌륭한 검사들이 있긴 있었네요. 이게 뭐 훌륭한 검사가 그 동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동기는 어떻게 확인은 된 거예요? 예, 그건 뭐 다 확인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요번에도 미국 상하원 연설 가가지고 뭐 가짜 뉴스 퍼뜨리고 뭐 사기꾼들이 뭐 하고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게 누군데요? 간첩 아닌 사람을 이렇게 국가보안법으로 엮어가지고 이 난리를 쳤던 사람이 다 검사들 아닙니까? 검찰총장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신직수 내 진짜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직수 검사는 검사들의 표본입니다. 롤모델이야. 존경합니다. 왜 친일 경찰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표본이 누굽니까? 종로 경찰서 고등계 형사부장 유승훈이잖아요. 노덕술이고 나발이고 전부 다 뭐 유승훈 좋아해갖고 다들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출세 표본. 근데 그 출세 표본이 검찰로 옮겨갔구나. 그렇지. 그러면서 이것이 신직수 검사를 모두가 따라하게 되면서 신직수 키즈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죠.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김기춘이라는 인물. 김기춘 김기춘이라는 인물이 여기에서 따라 나오고. 신직수 후배예요. 신기해요. 신직수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그랬어. 어린 나이에 검찰총장이 되고, 어린 나이에 중앙정보부장이 되고. 확실히 이 모든 독재자들이 사람들 뽑을 때는 좀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유독 좋아하는 거야. 자격이 안 돼야 자기한테 무조건 충성하니까. 그렇죠. 자기가 약점을 딱 잡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좀 나이 어리거나. 예리하네. 그러니까 예리해. 이 모든 것에 이 뒤에 여러분들 그 80년대에 가면은 70년대 말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검사가 한 명 있습니다.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이제 검사가 있는데 82년도에 이 검사가 전두환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항일 무장 투쟁 무슨 그 사료를 담당해라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의 공안부장 하던 사람을 여기에 총책임자로 앉혀요. 그러면서 6개월 뒤에 이 사람이 보고서를 내는데 뭐라고 내냐 하면은 항일 운동하는 거는 좀 색깔이 영 좀 빨간색들이 많다. 항일이 이러면서 항일을 하던 독립운동하는 애들은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89년부터 90년까지 이 사람이 또다시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을 지내요. 중앙지검의 지검장을 지냈는데 그때 당시에 6월 달부터 7월 달 사이에 누가 갑자기 방북을 하느냐면 임수경 양이 방북을 하면 미리북이죠. 그래서 노태우한테 작살나게 깨집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뭐 했냐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세상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으로 바꿔버려요. 그 검사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누군데 또 유명한 사람인가 봐. 이 사람 누구하고 닮지 않았어요? 김경회 검사입니다. 김경회는 모르겠는데. 김경회 검사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임수경 양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방북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 질문 말고 딴 거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그 질문하면 난 나갈 거예요. 누구 닮지 않았어요? 김태우 닮았네. 자, 자기 아들 여러분. 자기 김태우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우입니다.
아니 진짜요? 예, 김경회 검사의 첫째 아들이. 우리 다 잡혀갑니다. 그럼 아니 그러면 제 아내도 고생하는데 제가 그 짓을 왜 합니까? 뭐야? 소름이야.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냥 김태우 말투가 닮았길래 나 닮았다고 했지 나는.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소름이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88년도부터 그 86년도부터 87년 사이에 인천지방검찰청장을 지냈습니다. 그때 바로 부천경찰서 권인숙양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죠. 권인숙양 성고문 사건 그거에 문기동 경장을 구속시킨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대검 중수부장을 할 때 박종철 그 사건을 맡았어요. 이한열 사건하고 그렇게 해서 맡아가지고 그것만 홍보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 제가 그것만 홍보한다는 거는 그때는 치적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의로운 그때는 치적. 문기동을 구속시킨다든지 박종철에서 강민창 치안본부장 왜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경찰들을 잡아갔구나. 경찰들을 잡아넣은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홍보하기. 그래서 민주화도 검사들이 다 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지. 82년도에 항일 무장투쟁사를 갖다가 곧다우로 정리한 거. 그다음에 89년에서 90년에 임수경 방북 사태에 대해서 색깔론을 뒤집어 씌웠던 거. 색깔론 뒤집어 이런 것들까지 같이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87년엔 그 지적이 좀 있었고 그걸 홍보를 많이 했나 보네. 그거 홍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로 대검 중수부장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김태효는 왜 그렇게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 살아남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도 살아남고 김성한 안보실장이 알력을 일으켜갖고 나타 사라지는데도 살아남잖아요. 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검사의 아들이구나.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가족 관계는 어떻게 다 파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요. 제가 2002년도부터 2004년 사이에 배씨 종친회의 목록을 다 정리를 했었어요. 배씨 대종회를. 뭐 자기 동네니까. 내가 배씨니까요. 이 김태효의 엄마가 배은영 씨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알아요. 동명이인 아닙니까? 김태효 동명이.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닙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 사람 뭔데? 야 진짜 너무 아니 이거 어떤 사람이 지난 시간에 제가 남북 협상에 대해서 이래 적으니까 목 아프네. 도대체 이 사람 뭔데 그런 협상을 알아가지고 하냐 남파 간첩 아니냐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어떤 댓글에서 글쎄요. 저는 그냥 가정도 포기하고 열심히 공부했을 뿐이고. 왜 포기합니까 가정을? 아니 이런 걸 하려면 가정을 포기해야 됩니다. 미치겠네 진짜. 왜 하필이면 또 김태효 어머니가 또 배씨야? 그 배은영 씨가 45년생인데 67년에 김태효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장남입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하필이면 이걸 여기에 또 맡겨. 와 돌겠네 진짜. 그래서 제가 다 정리를 했었다니까요 그때. 아니 그때 그래서 그때 당시가 그러고 나서 2008년도인가요?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 거기 들어갔잖아요. 비핵개방 3천이라는 게 있었어요. 3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3천 달러의 국민 소득을 연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한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여러분 김태효 실장이 그때 그걸 했었어요.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거 엄마가 배씨야 라면서 제가 텔레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지소미아 관계로 여론이 안 좋아져갖고 쫓겨났죠. 그렇죠. 와, 이 사람 뭔데? 야, 근데 재미는 있다. 재미없습니까? 저는 매불쇼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는데 왜 그러십니까? 내 비밀인데 너무 재밌어.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도 재밌으셔야 되는데 비밀인데 너무 재밌어. 와, 뭐 이렇게 소름이 자꾸 소름이 돋아. 인혁당 얘기하는데 이렇게 자꾸 재밌어 갖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그 진짜 역사가 너무 참 기가 막히다 우리나라. 많은 역사가. 분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먹고 사는 거하고 아무 지장이 없고 니 한 몸 잘 살고 오늘만 대충 수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연결돼 있네. 역사를 공부해서 역사에 대한 파워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신직수 검찰총장이나 중앙정보부장 시절에는 저주였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아는 사람 내가 손에 다 잡혀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양식을 올릴 수 있는 척도입니다. 김경회. 김경회 아들. 그러니까 그냥 검사도 아니고 대검찰청 중수부장이에요. 중앙수사부장. 그런 타이틀이 있으면 그 아들이나 이렇게 들어가도 확실히 뭐가 좀
있나 보죠. 그거야 뭐 지금 대통령실에 제가 안 들어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막 어질어질하다. 자기도 잘해야 되겠죠. 현대사가 어질어질해. 코드를 딱 맞춰가지고 뭐 아메리칸 파이 부르고 있으면 뒤에서 파이 하고 있고. 아니 그러면 그 김경애라는 사람이 일본하고 투쟁했던 사람들 많이 이렇게 기소했어요? 아니요, 그게 기소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학술 자료. 학술 자료를 그러니까 정리했다. 제가 일제 강점기를 전공하니 그 자료를 다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째 이따구로 정리를 해놨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검사였는데 이제 그 역할을 맡았다는 그 역할을 거야. 82년도에 맡았다는 거죠. 그거 희한하네. 검사인데 또 그런 역할을 맡았다는 것도. 그때도 검사 왕국이었던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검사 몰라서 그렇지. 그때는 심지어 그 역사를 그냥 검사들이 정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 지금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도 검사 하나 임명되니까 난리 나잖아요. 그때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도 뭐 검사. 어질어질하네. 근데 그거 하나가 왜 정리가 안 돼? 우리 현대사에서 검찰의 이런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자기는 다 정리했다 그래요. 나는 이 국가 이념에 따라서 다 정리했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네. 예전에 그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확실히 이제 엘리트는 엘리트인데 판사들은 어쨌든 독립적이니까 좀 말 안 듣고 검사들은 어쨌든 정부 소속이니까 확실히 자기 말을 잘 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많이 했는 모양이에요. 어질어질해. 그러니까 인혁당이라고 하는 이 눈물의 역사를 만든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집단이 도대체 어떤 집단이겠냐고. 검찰 집단이 아니겠느냐는 의심을 안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면 알수록 저도 놀랍습니다. 놀랍다 진짜. 진짜 저도 놀랍습니다. 이거는 진짜 억지로 연결시키려고 해도 못 시키는데 이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하필이면 배시 집안을 제가 오늘은 배시 집안으로. 진짜 대박이다. 오늘 정말 대박스러움. 딴 데 가서는 이 얘기하지 마세요. 태어난 지 48년 만에 제가 엄청난 진실을 본 아유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48년. 형 고맙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태어난 시각도 오후 3시에 태어나가지고요. 제가 정확하게 48년입니다. 딱 매부쇼할 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오후 3시. 그래서 저는 최욱 정영진님한테 뭔가 계시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어지러지네. 근데 정말 속상하게 왜 이렇게 재밌냐. 속상하시죠. 대구 분들이 보시면 이거 열받으실 텐데. 대구가 보수화된 것은 그런 어떤 공포심이 좀 공포심이 정말 씨가 말랐다. 진보의 씨가 말랐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강력하게 저 사람이 빨갱이라고 때리지 않으면 내가 빨갱이로 몰리니 더 강하게 때릴 수밖에 없는. 상호 신고제하고 그 월요일의 꿈이라고 하는 그 해외의 모든 주재원들 목사님들 단체에서 그렇게 구명 운동을 했는데도 안 되고 심지어 사형 집행하기 4개월 전에 그 미국 대통령 제랄드 포드가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도 이 월요일의 꿈 서양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갖고 이 인혁당 사람들 석방하라고 무죄라고 난리쳤는데 포드가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 재심 다 됐죠? 재심돼서 모두 무죄가 됐어요. 이게 그 집행은 안 됐군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전에 집행됐죠. 4월 8일 날 사형 선고가 돼서 선고 말고 집행. 4월 9일 날 바로 집행했어요. 8명. 그래서 사법살인이라고. 2명을 제외하면 전부 시신도 탈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정현 신부님 있잖아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문정현 신부님께서 그 시신 탈취를 막으려고 자기가 씹던 껌을 이렇게 떼가지고요. 그 왜 경찰 자동차 키 꽂는 거기다가 이렇게 하다가 경찰이 밀어버리는 바람에 위에서 떨어져 갖고 지금도 왼쪽 다리가 붉으세요.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받는 바람에. 그래갖고 그 하루 만에 8명이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선고 나고 거의 선고가 되기 1시간 전에 거기에 있는 5년 이상의 중형수들로 하여금 사형장을 다 청소하게 했답니다. 청소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청소하느냐 그랬더니 오늘 사형이 있을 거야 8명. 그래서 다 청소해라고 청소 딱 해놓고 이미 판결이 딱 돼서 판결 8명 모두 사형 판결하는데 9분 그리고 8명 모두 사형 집행하는데 6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고하고 바로 선고하고 18시간 만에. 그런 사례가 없죠.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국제 엠네스티하고 국제 사법 운동 기구 스위스에 있는 기구에서 세계 사법 역사상 다크데이 암흑의 날이라고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한테 그것도 모르냐고 하는데 몰라서 물었겠냐. 아유, 자식들아.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죠. 와, 이 김태우 이거 괜찮나? 썸네일로 김태우 해도 돼, 형? 썸네일 하지 마.
그게 보십시오. 이게 인혁당 사건의 여파가 이렇게까지 오고 있어요. 우린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인혁당 사건의 여파가 있는 거네. 그렇죠. 예, 뭐 굳이 더 얘기하자면 85년도에 그 재미 간첩단 사건까지 가야 됩니다만, 그거는 조금 다음에 한번 또 그 일리노이주의 어바나 샴페인이라는 데서 일어난 일인데, 예, 그래서 그까지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썸네일은 아니겠지. 안 된다고. 이거 보세요. 지금 인혁당 사건의 여파가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오고 있는. 우리 회의하는 거예요. 가만히 좀 계세요. 회의하는 거야 회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생방송 중에 회의도 하시는군요. 네. 자, 백이성 강사님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잠깐 웃어서 죄송합니다. 인혁당 분들 모두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